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명칭은 1736하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무려 연면적이 190평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주택 중에 굉장히 좀 넓은 편에 속하는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주택입니다. 자, 이 위치가 이제 골목길 사이에 위치한 그런 주택이어가지고 이 전면이 100% 다 보이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여느 평범한 유럽에 위치한 그런 주택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살짝 옆에서 찍은 인면 사진인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포인트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이제 3층의 질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 2층과는 다르게 3층은 이렇게 뭔가 레이어가 느껴지는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주택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부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이 집의 거실의 모습인데요. 정말로 굉장하죠.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미술관인가 어떤 박물관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주택의 거실의 모습이라는 점에 많이 놀랐습니다. 자, 보면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외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재질이 다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기둥을 한번 보면은 이거 건축 전공하신 분, 특히 시공 전공하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아마 기겁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 볼까요? 보면 여기 공극이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이 굵은 골재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빈배합이나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불량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시공을 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해보고 자료도 다 찾아보고 이 건축사 사무소의 홈페이지까지 가서 다 뒤져봤는데도 시공의 방법은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을 해본 결과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푸집의 문양인 거죠. 거푸집 문양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설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지만 건축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거는 이제 거푸집 문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다짐이 안 돼가지고 생긴 그런 공극이기 때문에 거푸집으로는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모듈이잖아요. 이 레이어들이 보면은 여기 1, 2층만 했을 때 거의 한 30개가 넘는 한 30개 가까운 그런 블록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장에서 한 블록을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내용에 보면은 현장 타설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타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블록을 조립한 형태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한 켜 한 켜를 다 타설을 했다. 하지만 이 타설은 시간이 정말로 오래 걸리는 게 타설을 여기 보면은 이 한 레이어가 대략 한 15에서 20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타설을 하고 또 양생을 시킨 다음에 또 타설을 하고 이렇게 1, 2층만 해도 거의 한 30번 넘게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성이나 시간으로 봤을 때 와, 그게 가능할까? 그걸 해줄 시공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정말로 한 켜 한 켜를 다 양생하면서 쌓아 올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이런 형태의 거푸집을 제작을 해가지고 한 건지 그건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이 공극을 건축가가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보통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온습도 하고 두 번째는 음향, 흡음. 그러니까 온습도하고 흡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공극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맨들맨들한 굉장히 면이 반질반질한 그런 면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공극이 있을 때 온습도라든가 흡음 성능이 확실히 더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가 그것까지도 의도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놀랍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공간이 주는 그런 위압감도 위압감이지만 이런 마감 재질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쓴 것에 건축가가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더 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층까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2층까지는 이렇게 벽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3층은 이렇게 위에 보면은 3층에서 이 부분이 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으로 받쳐지는 공간을 3층에서 이렇게 난간벽으로 사용을 했고 난간벽과 기존의 벽과의 사이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 3층의 일종의 복도의 공간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3층을 좀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3층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네모 모양으로 복도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층 위에는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면서 천창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뒤에서 도면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제는 아래서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거실의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와, 엄청나죠? 높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은 2층까지의 모습이고요. 이 위에는 3층 공간이 되는 거고, 3층에서도 약간 굴뚝 형태로 덧들어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천창을 조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도면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보시면 이렇게 길쭉한 형태 대지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 네모 반듯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쪽 면은 이렇게 골목에 접혀져 있는 거고, 나머지 3면은 모두 옆집, 뒷집과 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검은색 부분이 건물이 얹혀진 공간이고, 하얀색 부분은 정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건 평면이고 1층 평면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쪽이 자, 오픈된 공간, 정원이고요. 나머지 공간은 이 실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면, 아치 모양의 입구를 들어오면은 여기 전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전실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신발장이 나오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은 이제 가운데 거실과 바로 접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거실에 들어오면은 거실에서는 또 굉장히 커다란 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랜드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음악실 혹은 다용도실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룸에는 또 커다란 화장실이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키친과 다이닝룸이 나옵니다. 키친과 다이닝룸이 같이 접해 있는 커다란 룸이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바로 이제 야외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실들이 다 모두 가지런하지 않고 이렇게 꺾어진 룸들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특이할 만한 점이 계단이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자, 2층 평면 보시면은 이쪽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또 하나의 거실이 나옵니다. 여기 메인 거실이 아니라 일종의 서브 거실로 해가지고 약간 프라이빗한 이런 2층의 거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온전히 이쪽 계단을 통해서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닫게 되면 여기는 온전히 밀실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이 검은색은 다 벽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통로가 아니라 여기는 창문이 커다랗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다 벽으로 마감이 된 그런 거실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1층의 전실 위에 똑같은 동일한 사이즈의 공간이고요. 여기도 일종의 전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실이고, 여기는 욕실, 화장실 이렇게 접해 있고요. 일종의 복도 공간이 또 접해져 있고, 복도로 들어가면은 메인 베드룸이 나오게 됩니다. 메인 베드룸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렇게 옷장이 다 위치를 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이쪽은 다 창호예요. 창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에 있는 이 거실은 굉장히 좀 프라이빗하게 다른 공간과는 격리가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거실에서 만약에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직접 올라갈 수가 없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이쪽 계단실로 해서 3층으로 접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3층 보시면은, 자, 이 계단실로 통해서 다시 3층으로 올라가면 이 공간도 동일하게 있어요. 하지만 여긴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기 계단실로 올라가면은 비로소 이 3층에는 이렇게 회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그 메인 거실에 기둥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기둥이 올라간 공간에 3층에는 복도가 위치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삥 둘러쳐져 가지고 복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실들은 다 이 복도의 입구가 접한 그런 형태로 굉장히 좀 유기적인 그런 형태를 띠는 평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복도에서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전실 공간이 되는 건데, 여기는 전실이 아니라 별도의 다용도실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세면실, 화장실, 욕실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고,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룸이 하나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또 다른 일종의 거실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층에 위치한 작은 거실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세면대, 화장실, 욕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화장실, 욕실이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두 개 방입니다. 아마도 아이들 방 같아요. 두 개 방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방을 구분 짓는 이 벽체가 붙박이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4칸의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데, 2칸은 이쪽 방을, 2칸은 이쪽 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벽체로서의 역할까지도 함께 하는 그런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단면 보면은 이제 가운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인 거실이에요. 굉장히 높은 천장고,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대지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대지가 굉장히 길쭉한 형태잖아요. 길쭉한 형태는 뭐가 문제냐, 이 중심부 가운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축가가 그 부분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트륨 공간으로 조성을 했다. 그래서 빛과 바람을 모두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했다라는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아주 멋진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 공간 있잖아요. 이쪽 공간은 여기 마당, 백야드와 접해 있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쪽 공간은 이 앞에 골목과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역시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라는 거죠. 이 가운데 깊숙한 부분은 햇빛이 거기까지 들어가지가 않고 환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천창을 뚫어 가지고 채광과 환기를 다 해소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 단면을 보시면 이해가 할 겁니다. 이렇게 위쪽에 천창을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흐름이 위쪽으로 다 빨려 올라가는, 일종의 보면 어떤 연돌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기를 다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메인 거실에서 본 다이닝룸, 키친의 모습인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약간 재밌는 점이, 거실에서 봤을 때 이 다이닝룸과 키친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도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자면은, 자, 이게 1층 도면이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정말로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 대지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자, 네모 반듯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에 실드를 가장 많이 아주 넓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가도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건축가가 어떻게 해소를 했냐면, 보시면 이 가운데 거실 있고 이 공간 있죠. 그리고 이 공간, 그리고 플러스로 이 공간까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넓게 사용할 공간을 먼저 정해가지고 그 부분은 1, 2, 3층을 동일한 평면으로 가져갔습니다. 보시면은 1층, 2층, 3층, 제가 말씀드린 그 공간은 모두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정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공간에 이런 자투리 공간, 보통 욕조, 화장실 공간을 이렇게 최대한 끼워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공간에 최대한의 공간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보를 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투리 공간에 확보를 해 놓고, 그러니까 메인 룸 같은 경우에는 모두 1, 2, 3층 동일하게 조성을 해 놓고, 나머지 공간은 자투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게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이닝룸의 모습입니다. 이 집의 컨셉을 대충 알겠죠? 보시면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면서도 붙박이장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가구가 아니라 고정식 가구로 다 조성을 해 놓은 게 건축가의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깨끗한 거를 좋아하는 그런 건축가라고 보여지고요. 재질상의 특징은 콘크리트 마감과 목재 마감 두 개를 좋아한, 그러니까 자재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한 아주 심플한 그런 설계를 진행을 한 거고요. 뒤를 찍은 사진이고, 여기 보면 이제 냉장고랑 이렇게 보면은 수납장 모두 다 이렇게 목재로, 이것도 역시 벽을 파가지고 사전에 다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미리 벽을 파놓고 그곳에 붙박이장을 조성을 해놨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건축가가 디테일에도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성격인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보시면은 벽에 부착된 이런 센서류들 있잖아요. 컨트롤러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쫙 그었을 때 양쪽 대칭으로 다 조성을 해놨어요. 이 모든 거를 가운데 쭉 줄을 그었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양쪽 대칭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다이닝룸 키친에서 본 이제 메인 거실의 모습인 거고요. 오히려 이 룸에서 보니까 거실이 또 비틀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뒷마당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면 1층, 2층, 3층. 1층은 이제 다이닝룸 키친,
그리고 2층은 거실이 되는 거고 3층은 두 개의 방이 보여지는 그런 인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더 가까운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재밌는 것도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크로 조성을 해놨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모래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은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층의 사진이에요. 3층에서 이제 복도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일부분에 또 이렇게 약간의 넓은 공간, 일종의 어떤 거실로 사용할 수 있을 법한 넓은 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벽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게 다 이 중앙으로 봤을 때는 좌우 대칭으로 다 조성을 해놨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도 3층에서 본 방의 사진인데, 아까 방이 두 개가 붙어있는 방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아이들 방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방의 특징이 아까 가구로서 벽체를 조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가구라는 거, 가구로서 벽체를 조성한 부분이 굉장히 또 이 부분도 재밌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건 또 다른 방이에요. 또 다른 방에서 찍은 이 복도 쪽 사진이고, 이 3층 복도가 되는 거고요. 이 문의 이런 배치, 이런 심플함, 이런 조형성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부분 예전에 설명드렸던 산 나자로 주택이라고 있어요. 스위스에 위치한 산 나자로 주택과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를 띠는 컨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심플함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이건 욕실인데 정말로 대단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뭔가 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글씨체로 표현하면 고딕체라고 할까요? 그런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심플하고 깨끗한.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블랙으로 수전을 조성한 것도 굉장히 색상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방이에요. 이 방은 약간 수납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반을 조성을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재밌는 부분은 이제 벽의 두께를 느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벽의 두께감을 느낄 수 있고, 창이 약간 이렇게 좀 또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재미도 또 굉장히 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이에요. 같은 방에서 보면은 2층의 방에서 이렇게 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창 밖의 모습은 외부가 아니라 가운데 아까 메인 거실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이 창호 하나도 굉장히 네모 반듯하고, 이 난간 보세요. 난간도 굉장히 블랙으로서 아주 심플하고 아주 군더더기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층의 거실에서 2층의 거실로 올라가는 그 긴 계단이 있었잖아요. 그 일자형 계단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 난간 손잡이도 굉장히 좀 심플하고 멋집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자, 이거 다시 3층의 모습입니다. 3층에 햇빛이 굉장히 아트리움을 통해서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이렇게 가져다주는 이런 명암 있잖아요. 굴곡진 곳의 명암도 굉장히 좀 재질감을 더욱더 살리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이런 기둥, 이렇게 곰보투성이의 기둥이 이 집의 이제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부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계단실의 모습입니다. 난간도 역시 굉장히 심플하고 나무랄 데 없이 군더더기 없는 그런 깨끗한 모습이고요. 이 판 보세요. 이 계단의 한 판 한 판도 마치 어떤 레고를 조립한 것 같이 이런 동일한 두께감을 가져가면서 아주 심플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아주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려 190평의 연면적을 가진 스페인의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이 주택을 보시고 느끼는 점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